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100억을 만들자 미주백입니다. 오늘은 TQQQ로 수익률 129%를 달성해서 자산 총 4억 2천이 넘어섰을 때 양도세 5,300만원을 단 0원으로 만들었던 실체 전략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건 회피가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벽한 절세 전략입니다. 자, 먼저 상황을 보시죠. 제가 보유했던 TQQQ 2700주에 대한 총 평가액 4억 2880만원입니다. 기초투자금은 약 2억 원, 환율 영향으로 약 2억 원이었으며 수익률은 총 129%입니다. 실제 실현 수익은 약 2억 4천만원. 이 상태에서 만약 제가 그대로 매도하면 해외 양도 주식세 22%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22% 양도세는 약 5,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고 그 가족이 매도한다면 양도세가 0원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세법이 허용하는 정식 절세 방법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주식을 매도할 때 세법상 기준 가격은 증여받은 시점에 주가가 되기 때문이죠. 즉, 제가 2700주를 증여하고 그 사람이 바로 매도하면 매도 차익이 거의 없습니다. 즉, 양도 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도 당연히 0원. 포인트는 증여 당시의 평가 금액으로 취득 가액이 새로 리셋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올해부터 양수받은, 즉 증여받은 사람이 바로 매도하면 안 되고요. 1년 후에 매도하면 됩니다. 즉 그래서 저는 제 와이프에게 2700주 이것을 매도를 한 상황이고요. 내년 1년이 지난 2026년 10월 며칠이 지나면 매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럼 증여세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액에 따라서 공제 혜택과 분할 증여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성인 기준이고요. 즉 부부 사이에 증여라면 현재처럼 4억 원대의 주식은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저 역시 배우자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증여세 0원, 양도세 0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합법적 절차입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세금 회피가 아니라 자산 이전을 세금 없이 설계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특히 미국 주식은 양도세 계산도 어렵고 환율, 세율, 평가일자 기준 등도 복잡하죠. 이런 복잡한 구조 속에서 양도세를 최소화하고 가족에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나셨다면 매도 타이밍만 고민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매도할까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양도세 5,300만원. 저는 법적으로 0원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세금 전략, 즉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백이었습니다. 가족한테 목돈을 지원받을 때, 예를 들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요. 이거 세금 내야 하나?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은 바로 이 가족 간의 증여와 세금 문제,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바로 이런 상황. 우리한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부모님께서 집 사는데 보태라고 1억 원을 주신대요. 와, 정말 좋은데? 이 돈 과연 세금 걱정 없이 온전히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오늘 설명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공식 용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증여재산 공제라는 건데요.
이름만 들으면 괜히 머리 아프고 복잡할 것 같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가족끼리 합법적으로 자산을 주고받을 때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절세 도구예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펼쳐볼까요? 네, 증여재산 공제란 바로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나라에서 이만큼까지는 가족한테 받아도 세금 안 낼게 하고 정해준 한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바로 10년 누적입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10년이라는 숫자는 꼭 머릿속에 담아두고 가셔야 해요.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거. 그래서 얼마까지 괜찮은데? 바로 그 실질적인 금액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비과세 한도는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 즉 증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표 하나면 거의 모든 게 설명됩니다. 자, 보세요. 먼저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한테서는 10년 동안 무려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와, 정말 크죠? 그리고 가장 흔한 경우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직계존속에게서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만약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다. 그러면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형제자매나 며느리, 사위 같은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금액은 각 그룹별로 10년간 받을 수 있는 총액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6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엄청난 공제 혜택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요즘 사실혼 관계도 많지만 안타깝게도 세법에서는 이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될 한도가 바로 이 5천만 원일 거예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한테 받을 때 적용되는 건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룹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것 때문에 실수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10년 법칙을 잘못 이해하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빠한테 5천, 엄마한테 5천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한 직계 존속을 전부 하나의 증여자 그룹으로 묶어서 계산해요. 왜냐고요? 만약에 이걸 다 따로 인정해주면 아빠 5천, 엄마 5천, 할아버지 5천. 증여 한도가 사실상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편법을 막기 위한 장치인 거죠. 그래서 이 그룹 전체를 합쳐서 10년간 총 5천만 원까지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와닿으실 거예요. 자, 시간 여행을 한번 해볼까요? 2025년에 아버지께 5천만 원을 받아서 공제 한도를 꽉 채웠어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그런데 3년 뒤인 2028년에 이번엔 어머니께서 5천만 원을 또 주셨네요. 하지만 이미 부모 그룹의 한도가 0원이잖아요. 그럼 이 5천만 원은 공제 하나도 못 받고 고스란히 세금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한도가 그럼 언제 다시 살아나느냐? 처음 돈을 받은 2025년에서 딱 10년이 지난 2035년이 되어야 비로소 리셋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0년 생각보다 정말 깁니다. 자, 이제 좀 무서운 규칙들은 다 배웠으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을지 그 스마트한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이 지식을 잘 활용하면 아주 효과적인 재테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용적인 전략들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 정말 대박 소식입니다. 2024년부터 생긴 아주 따끈따끈한 제도예요. 바로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경우에 무려 1억 원을 추가로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진짜 젊은 부부나 가족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죠. 그럼 이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우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아야 하고요. 시기가 정말 중요해요. 혼인신고일 앞뒤로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 조건만 맞으면 기존의 5천만 원 공제에다가 추가로 1억 원을 더해서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이 1억 원 보너스는 결혼이랑 출산 둘 중에 딱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둘 다는 안 돼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제발 하지 마세요 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쉽게 빠지는 치명적인 세금 함정 몇 가지만 딱 짚어드릴게요. 이 말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 무서운 경고거든요. 특히 부모님한테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받을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바로 2월 과세라는 아주 복잡하고 무서운 규정 때문이에요. 2월 과세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숫자로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받고 한 5년 뒤에 6억 원에 팔았다고 쳐요. 그럼 양도차익이 1억 원이니까 세금도 얼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그 아파트를 아주 옛날에 1억 원에 사셨다면 세금 계산할 때 내 취득가액은 5억이 아니라 부모님의 최초 구매가인 1억 원이 되어버려요. 그럼 양도차익이 5억 원으로 뻥튀기 되면서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을 맞는 겁니다. 단기간에 증여를 이용해서 양도세를 회피하는 걸 막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꼼수, 솔직히 한 번쯤 생각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빠한테 5천 받고 삼촌 이름으로 1,000만 원, 고모 이름으로 1,000만 원. 이렇게 쪼개서 받으면 한도 안 넘으니까 안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정답은 절대 안 됩니다. 국세청이 바보가 아니에요. 서류상 명의가 누구든 결국 그 돈이 실질적으로 어디서 나왔는지 그 돈의 꼬리표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여러 사람을 거쳐서 돈이 들어왔어도 그 돈의 원천이 사실상 부모님 한 분이라면 결국 부모님이 증여한 걸로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 흔히 말하는 쪼개기 증여는 매우 위험한 탈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길었던 내용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공제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 단위라는 거. 둘째, 모든 한도는 10년 누적이라는 거. 셋째, 결혼이나 출산 같은 인생의 큰 이벤트를 잘 활용해서 공제 혜택을 최대로 누리세요. 넷째, 증여받은 부동산은 10년 안에 파는 거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리 증여하는 게 항상 상속세 절세에 유리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증여재산 공제의 규칙과 활용법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어요. 오늘 배운 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10년 그리고 여러분 가족의 미래를 어떻게 디자인해 나가시겠습니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번 진지하게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